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레이튼 개발 영상이 아니고요. 제 근황 소개입니다. 먼저 오픈시에 제 NFT를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올린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오픈시에서도 자동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검색어에 팟닥2라고 치면 검색이 돼요. 왜 2냐면 1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올리는데 이름이 겹치니까 이름을 바꿨거든요. 팥닭이라는 프로젝트는 화분에 알을 심고요. 알을 키운다기보단 기다리면 닭이 됩니다. 그러면 랜덤한 닭이 나오고 그게 NFT가 되는 겁니다. 오픈시를 사용할 때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NFT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리프레시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NFT에 등록된 토큰 URI를 요청해서 그 NFT의 실시간 데이터를 다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갱신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웹3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김단태 님입니다. 최근에 심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웹3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웹3에 대한 설명으로 다단계를 비유하는데요. 다단계를 영어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웹3에서는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곧 서비스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서비스 소유자는 자신의 것을 홍보하도록 행동하겠죠. 당연히 자기께 가치가 높다고 해야 더 높은 가치를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 메커니즘은 다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게임을 예로 들자면 게임은 이미 상품의 가격을 지불했고 게임사는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낮춰서 더 많은 아이템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저가 처음 지불했던 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돼 있는 거죠. 유저는 자기가 지불했던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된 이상 호의적으로 볼 수는 없죠.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웹3에 들어와서 유저가 이 아이템을 소유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왜 가치가 올라가냐 하면 그 서비스의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니까요. 이 화면은 제가 만든 팥닭 농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NFT를 소유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알을 부화시킬 수 있어요. 알은 닭이 되고 닭은 다시 알을 놓을 수 있는데 그 알을 놓을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아래 표시되는 알 아이콘이고요. 옆에 알이 3개 있는 이건 또 뭐냐 라고 하시면 이것은 이 알에서 나온 닭은 알을 3개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알에서 나온 닭은 또 알을 놓죠. 근데 그 닭은 3개가 아니고 2개를 놓습니다. 이렇게 2개, 1개, 0개 순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분열 개수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알이 이미지가 이 모양인데 나온 닭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썸네일로 계속 쓰고 있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확인했었던 오픈시에서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발행한 이후에 고칠 겁니다. 고퀄리티로요. 물론 지금은 말뿐이고요. 이게 실현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주 저렴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의 소유자들은 모두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걸 팔고 다시 떠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AO라는 개념입니다. DAO. 앞에 D자만 나오면 다 탈중앙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건 개념이 어렵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회사입니다. DAO는. 지금까지 설명한 팥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DAO인 것입니다. 이게 고퀄리티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여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됩니다.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코인을 써야겠죠. 코인을 쓰려면 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갑을 만드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지갑이 있으면 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부에 대한 역할이 없죠.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예요. 구청에 대한 역할도 없고요. 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이걸 실세계에서 그대로 구현하자면 계좌를 열고 후원을 받는 방식이 있죠. 하지만 후원을 받다가 이 계좌를 누가 신고해버리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일시적이더라도 그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개인한테는.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은 절차가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다니 하면서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주가가 폭락하고 돈을 더 찍어서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니까요. 기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절차까지 복잡해요. 이러면 그걸 배우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건데 더 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와서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그 프로젝트 개발자가 이상한 짓을 할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성장하면 계속 이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는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투자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적합했다면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투자의 세계에서 모두가 성공했겠죠. 아니면 떠나진 않았겠죠. 이 영상은 이효석의 아카데미라는 영상이고요. 여기서는 가상화폐와 그리고 그런 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요. 주된 내용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관, 예금, 대출입니다.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실제 화폐를 대출받는 형태예요. 예금의 경우는 기존 화폐의 3배 정도의 이자를 준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것을 신대륙 발견에 비유합니다. 거기 위험한 건 알지만 뭐가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옛날 신대륙 발견보단 훨씬 위험도가 덜하죠. 거기다 위험한 양을 본인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웹3에 대한 이슈는 이분들도 한 3달 전부터 계속 파고 있었던 이슈고요. 이걸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현실 세계에 알맞은 용어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게 한 12월쯤 되니까 다단계라던가 신대륙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에겐 웹3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식은 기존 서비스들의 방식입니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회원을 가입하려면 당연히 DB가 필요하겠죠. 이러면 탈중앙화가 이미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중앙화예요. 이제 암호화폐 세계의 지갑 생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지갑을 생성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서버도 없고요. 자기가 랜덤하게 조합하면 돼요. 조합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로 안 겹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겹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랜덤한 지갑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정 지갑 주소를 공격해서 지갑의 권한을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지갑에 대한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갑 주소를 이용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정보를 보여주면 되고요. 가짜 유저인지는 지금 특별히 구분하진 않고요. 나중에 실제로 블록체인 내 내용을 변경할 때쯤 되면 지갑 권한이 있어야지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갑 관련된 서비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른 계정에 그러니까 A라는 유저가 B라는 유저의 계정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특별히 막지도 않고요. 이게 지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실소유주를 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방식의 서비스와 다른 게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정보가 이미 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크롬 있죠. 크롬은 웹브라우저니까 웹에 접속할 거고요. 네컴에 보시면 지갑 앱이란 게 있죠. 지금 메타마스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차피 지갑입니다. 이 지갑 안에는 내 지갑에 대한 비밀 키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블록체인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에 어떤 내용을 변화시킬지 기능을 구현했겠죠. 자, 이게 안전하다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요. 웹 브라우저는 내 지갑 앱에 있는 비밀 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갑 앱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갑 앱은 그 동의 절차에 대한 페이지를 보여주죠. 이걸 또 스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악의적인 페이지 중에는 이런 부분에서 유저의 실수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 이더리움을 전송하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 뭐 10 이더리움이었더라던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저의 동의는 유저가 오직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유저가 잘못한 거죠. 그 동의를 누른 사람이 유저니까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MZ 세대와 그 이전 9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MZ 세대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세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하죠. 보이지도 않고 실수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부분이 그 거부감이 심각한가 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그 사장님이 포토샵을 구매했는데 그 CD 키만 줬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된다고 그 CD를 받으래요. 하지만 CD는 생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자가 대충 만들어서 CD를 줬어요. 결론은 뭐냐면 유저가 동의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오히려 쉬워진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기존 서비스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저가 실수로 누르기도 하고 고양이가 키보드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CS 요청하고 뭐 해결이 되니 많이 하다가 환불 안 되고 뭐 결국 그런 식인데 웹3는 이 부분을 확실히 유저의 탓으로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편해진 거고요.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편해진 만큼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게 장점인 거죠. 모랄리스라고 하는 웹3 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웹3로 그 지갑을 로그인하면 그 뒤로 개인화된 DB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개인에 대해서 뭔가 저장할 때 용이하겠죠. DB 말고 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웹3에서 못하는 게 없긴 합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구현이 가능할 거예요. 회원 가입 같은 기능이 없이 말이죠. 웹3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이 없어진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게임들을 하다 보면 그 시작할 때 약관 동의 같은 거 있죠. 이 데이터는 뭐 소유자는 어디의 것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웹3라는 게 탈중앙화라는 게 정부나 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그 철저한 관리를 자꾸 요구하니까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난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니까 아예 손 놔버린 거죠. 저도 그 부분이 부담되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긴 약관도 써야 하고 이러면 절차적으로 힘들죠. 저도 NFT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생각 중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이런 게 좀 어려울까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 부분 좀 더 알아가 보면서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이튼 개발 영상은 계속 이어서 올리겠습니다.